여러분은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고 나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요즘은 부모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만도 못한 것 같아 참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며 시대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모든 집안을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서사가 있고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들 하지요. 이효리 씨가 엄마와 단둘이 여행하는 예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모습의 톱스타인 이효리 씨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여느 집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효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난한 이발소집의 사남매 중 막내딸이었던 효리 씨는 방송에서 종종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많이 때렸다며 자주 밥상을 엎으셨다고도 했죠. 엄마와 여행 중에서도 지금도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긴장된다 라고 말하며 마음속 상처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서 순한 성향의 이상순과 결혼했다는 말도 했죠. 아이들에게 부모의 싸움은 전쟁과 같은 정도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치는 모습을 본 아이는 평생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효리 씨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꺼내고 그때의 아픈 감정을 대면하며 엄마와 같이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효리 씨 엄마는 그때의 일이 여전히 너무 아프기에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어 라며 그저 피하고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때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과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미안하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괴로운 엄마는 좋은 얘기만 하자 라며 피하지만 이효리 씨가 세상을 대하고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인 반면 엄마는 아픈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아 덮어두려고 하기에 서로의 대화는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방송에서 효리 씨 엄마의 엄마는 7살 때 막내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19살에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엄마라고는 이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효리 씨 엄마는 그 당시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가난한 시절 사남매의 부모가 되어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나 자신을 돌볼 물질적인 여유도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도 없어 살아내기에 바빴던 것이죠.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한 노력도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위해 살아보지도 못한 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늘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 부족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참 서글픈 시대를 살아낸 우리 부모 세대인 것이지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건 정말 사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행의 피곤함 속에서 둘째 날 아침을 맞은 이효리 씨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엄마는 오미자 액기스를 먹어야 한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시기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효리 씨가 짜증을 내고 둘 중 한 사람이 눈물을 보이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이효리 씨는 평소에도 차를 좋아하기로 알려져 있죠. 평소 즐겨 마시는 따뜻한 차를 여행 중에 모처럼 엄마와 함께 하고 싶었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길 바랬습니다. 엄마는 뜨거운 차보다는 시원하게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오미자 액기스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실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권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서로 같았지만 서로의 취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가족이라서 더 서운하고
이해받길 바라게 되는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을 이효리 씨 모녀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이효리 씨는 사실 엄마와 단둘이 있는 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신에게 되게 싫은 부분을 부모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는 것이 싫고 그래서 더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효리 씨는 엄마와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 중에도 엄마의 성격 급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단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성격이 급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감성적으로 즐기기보다는 빨리 끝내려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기에 참 어려운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살이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독립되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이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편히 살라고 힘들게 가르쳤을 뿐인데 이제는 마치 부모를 혼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걱정과 불안은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생활을 간섭해 불편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엄마 당뇨가 있으면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빠 저번에 수술하셨는데도 왜 아직도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매일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죠. 안 쓰는 물건들은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버리세요. 나이 들수록 냄새나지 않게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이 물건 또 속아서 사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속아서 사기당하셨잖아요. 잘 알아보고 사셔야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좀 사귀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 건강과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되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녀들도 부모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식들은 부모가 걱정되는 마음과 자신의 단점을 부모에게서 보는 게 아프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들일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시대를 살고 더 많이 배운 자식들일수록 나이 든 부모의 약해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존중해야만 서로 좋은 관계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는 것이지요.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쉬운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된 마음에 늘 부족한 것 같아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지요. 바쁘게 서둘러 출근하는 다 큰 아이 입에 김에 싼 밥이라도 우겨 넣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어릴 때나 성인이 되어서나 부모에게 자식은 어린아이만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식에게 부모가 헌신할수록 나중에 불효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며 자녀에게 소홀할수록 자녀의 자립심이 높아지고 자녀가 커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쏟게 되면 자녀는 부모가 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받는 데 익숙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받는 데 익숙해진 자식은 부모에게 줄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늘 받아만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벌어서 부모가 어려울 때 오히려 부모에게 해주면
이거는 하나의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주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릴 때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키면 효자가 되고 논 팔아서 대학 보내면 불효자가 된다는 속담이 나오는 것이지요. 장성한 자녀에게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자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지, 뭘 주면 좋아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 음식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정성껏 만들어 싸주지만 자녀들은 싸지 말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칩니다. 부모 없으면 누가 챙기니? 너 먹고 싶어도 못 먹어라며 싫다는 음식들도 바리바리 싸다 주곤 하죠. 어떤 말이든 어떤 음식이든 자식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아이 같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닌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 주면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면 굳이 힘들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쉽게 받는 것이 버릇이 되면 부모의 정성도 가치없이 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서로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관계가 원만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으면 이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로 인해 상처가 건드러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처를 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글을 남겨주셨더군요. 우리네 세대는 부모님 먼저 신경 쓰고 다음에 자식을 바라봐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식이 좀 더 강하게 세상 살아가길 바라며 많이 다그치고 키웠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 마음은 다 목숨처럼 자식을 사랑하지만 말은 잘 못해도 그냥 자식들은 그 사랑을 다 느끼는 줄 알고 키웠어요. 이제 장성한 제 자식들은 손자에게서 저희를 분리시키려 하고 아이에게 아예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40년 전에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면 공부해서 자식들과 살아가는 마음을 배웠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나이 들수록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해서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지키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서툰 경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감정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되 불평불만의 말들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도 예의 없이 받기만을 바라고 부모에게 일방적인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모는 늘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언제나 돌아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고향 같은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효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게 되니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부모와의 모처럼 여행을 하면 얘 집이 제일 편하다. 아우 방이 너무 차다. 모처럼 외식에 이번 식당은 진짜 최악으로 골랐다. 어쩜 물이 제일 맛있다. 집밥이 제일 맛있네. 시장이 반찬이니 먹는다. 그리고 전화나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도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요즘 너무 힘드네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본인 속상한 얘기나 누구 자식은 뭘 해줬다더라, 누구는 어쨌더라 하면서 비교나 흉을 보다가 끝나기도 하죠. 자신의 고생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부모 자식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면 자식들이 더 잘 챙기고 신경 써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결과는 반대가 되지요. 자식들은 요즘 시대에 겪는 다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내기 위해 또 다른 어려움들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한 마음에 들더라도 이해해 줄 거라며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놓지 말고 어느 정도 남에게 대하듯 거리를 두며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수록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려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 정보에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자칫 욕심을 부리다 투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젠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오래 사는 세상에 뭘 물려주고 물려받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물려주진 못해도 짐이나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나이 들어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심정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누군들 가난하고 싶을까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자리가 이 자리인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누군가는 풍요로운 부자 부모의 혜택을 받고 살았어도 우울감과 불행감에 비뚤어지고 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부모들의 성실성과 마음가짐을 통해 마음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자신만의 신념을 자기만의 유산으로 만들어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경우 역시 남 부럽지 않고 만족감 높은 삶을 살게 되지요. 매우 긴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식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참 별 볼 일 없어라며 지독할 정도로 평범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다며 스스로를 볼품없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멈춰야 할 것이지요. 인생에서 누구나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살면서 어려운 고비가 있기 마련이죠. 성인이라면 누구나 고비를 넘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내고 살아낸 일들에 감사하며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자녀가 다 컸다고 해도 자녀에게 배우자에 대해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는 자녀의 뿌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나 때는 더 힘들었다며 자신이 살면서 겪은 고통을 늘어놓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불행한 마음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자식은 무의식 중에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 무력감과 죄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부모 스스로를 관리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줄 알아야 자식들도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행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참 그 자리로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최선을 다한 것 같아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제일 힘든 일도 자식을 키우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인 것이지요. 말로는 무자식이 상팔자라 말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낸 모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제 스스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